사형 집행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 요즘은 덜할지도 모르지만 12월은 사형수들에게 공포의 달이었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또는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서명이 무더기로 이뤄졌던 탓이죠. 1980년에는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사형수 가운데에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박흥숙이었습니다. 광주 무등산 바람제에서 토끼등으로 넘어가는 길 중간에 있는 너덜건 약수터, 그 근처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 있는데 그 발 아래 계곡에 해당하는 동구 울림동 산 145번지, 증심사 계곡, 덕산골, 속칭 무당골이 박흥숙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타잔이었습니다. 이소룡 같은 무술 배우를 꿈꾸며 하루에도 몇 번씩 우통 벗고 무등산을 종횡무진하고 보니 붙은 별명이었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법고시 합격의 포부도 가지고 독하게 정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무등산 타잔에게 비운의 날이 닥친 것이 1970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무당골의 산재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광주시 철거반원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평범한 아이들의 아버지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무당골의 철거는 상당히 진행돼 당시 현장에는 박흥숙의 집을 포함해서 4채만 남은 상태였죠.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했는지 전국 체전을 앞둔 상부의 압박이 고생 탓이었는지 철거반원들은 필요 이상의 과잉 행동을 보입니다. 몇 안 되는 세간을 끄집어낸 뒤 철거가 아니라 방화를 해버린 겁니다. 즉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박흥숙이 지붕 위에 둘은 천막만이라도 걷게 해달라고 사정했으나 들은 척 만척. 판자에 천 쪼가리만 둘렀던 박흥숙의 집은 성능 좋은 불쏘시개였고 반쯤 정신이 나간 가족들의 비명 속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박흥숙의 어머니는 집안에 모아둔 돈 30만 원이라도 건지려고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철거 반원들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박흥숙과 그 여동생 박정자, 남동생 둘,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판잣집은 이내 철거 완료됐습니다. 이윽고 다른 집을 철거하고 돌아선 철거 반작의 눈앞에 기절할 만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시퍼런 살기를 띤 박흥숙이 나타난 겁니다. 그 손에는 철공소에서 일하던 시절 만들었다는 사제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이 39부터 27까지의 철거 반원들은 그들의 임무 때문에 철거를 위해 불을 지르는 냉혈한이 됐다가 이제는 청년의 돌아가버린 눈동자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포로가 됐죠. 그들은 노끈으로 몸이 묶여 박흥숙이 서법고시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 파놓았던 구덩이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광주시장에게 전화하겠다고 여동생이 산을 내려간 얼마 뒤 마침내 타자는 분노의 광기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됐던 5명 중 4명이 박흥숙이 휘두른 새망치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수한 박흥숙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고의적으로, 그것도 4명씩이나 죽여버린 살인범에게 관용을 베풀 여유는 유신 정부에 없었고 사실 그 뒤 어떤 정부도 갖추기 어려운 덕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엄혹한 시절에도 박흥숙의 사형만은 면해달라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미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역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선대생 김현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김현장은 어렵게 마련한 집이 불태워지고 어머니마저 철거 반원들에 밀려 실신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사회의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박흥숙 구명운동이 일어났지만 법의 이름으로 걸린 빗장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등산 타잔 박흥숙은 교수대 앞에 섭니다. 그의 최후 진술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 꼬박꼬박 계곡장을 내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마을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집을 부숴버리는 것까진 좋았는데 당장 오갈 데 없는 우리들에게 불까지 질렀습니다. 돈이나 천장에 꽂아놨던 봄에 뿌릴 씨앗도 깡그리 타버렸습니다. 옛 말에도 있듯이 태산은 한 줌의 흙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대하 또한 한 방울의 물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의 국민이란 말입니까? 죄 없이 가난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사법고시 합격과 무술 배우 이소룡을 꿈꾸면서 기운차게 무등산을 뛰어다녔던 효성지극하고 똑똑한 청년을 죄인으로 만든, 그리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불을 놓게까지 만들었던 이유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4명의 머리가 쇠망치로 뭉개지고 1명의 목숨이 교수대에 매달렸는데 과연 그 책임은 그들만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흥숙 외에 그 사건의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으며 비슷한 일은 이후로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됐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됐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 대부분은 대개 너무 평범해서 문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77년 4월 20일 무등산 타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 오늘의 역사였습니다.